네, 울산 남구갑은 다들 아시다시피 울산의 여론 중심지입니다. 가장 많은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고 가장 부천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여론이 만들어져야 울산 전체적으로 좀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시청도 있고 대학도 있고 다 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통적으로 민주당 활동하기 가장 어려운 험지였습니다. 근데 그 가장 어려운 험지에서 지금 우리 민주의 그곳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가장 역대로 가장 젊고 강력한 여성위원회, 또 장애인위원회, 또 교육위원회가 탄생하고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미랄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인 겁니다. 나 혼자 참석한다고 끝이 아니고요. 이 한 분이 시작이 돼서 10명, 100명 더 큰 조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자,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제가 마이크 잡고 여기 강의생이라 좀 어색하긴 해요. 왜냐하면 사실 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었어요. 제가 전국 지역위원회 강의를 참 많이 다닙니다. 서울대 너한테 다 갖고 가고요. 대전, 충남, 제주, 광주, 청주, 경기도도 여러 군데 이학용 부장님 제가 안 된다고 너한테 다 해주겠다고 해서 착하게 보내시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울산에서 이렇게 마이크 잡을 기회가 잘 없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좀 그 점이 늘 좀 아쉬움이었는데 늦게라도 이렇게 또 방송분들 뵐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다행이고요. 사실 제가 서울에서 대학교 강의도 많이 가요. 서울대만 넘어가고 서울대, 고대, 연대, 경희대, 중앙대, 한양대 거의 안 가는 학교 없이 다 가고 그것도 갔다 오면 반응이 좋아서 학생들이 2회차, 3회차 계속 요청을 하면서 학생들과 있는 연대를 계속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울산대는 제가 가고 싶다고 공문을 몇 차례 보냈는데 거절당하고 제가 먼저 하겠다고 했는데 거절당하고 학생회를 보면 학생회도 거절을 해요. 사실 서울의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데서는 교수회, 학생회에서 요청을 계속 들어오는데 제가 일정을 못 맞추고 있는데 여기 제가 가고 싶다 해도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이라는 곳이 제 정치적 고향이면서 저한테는 정치적으로 가장 어려운 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후원금을 마감했어요. 작년에 후원금을 좀 많이 받았네요. 선거가 있어서 선거까지 많이 했는데 그 울산 국회의원들 대부분 후원금 마감을 못했는데 저는 1,000만 원 후원금 마감을 했어요. 근데 제가 고액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만원, 2만원, 3만원 많이 주시면 10만원 국회의원 무조건 500 들어오는데 근데 500 받은 국힘들은 마감 못해도 저는 마감을 했는데 사실은 후원금 그대로 쌓여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공금이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아껴 쓰고 있습니다. 보통 기자들이랑 밥 먹어도 국힘 사람들 고기 먹으러 가는데 저는 맨날 쌀국수 아니면 이런 거 먹어요. 푼이라도 아끼고 그 돈 아끼는 이유는 소중한 마음을 모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보다 100배는 더 소중하게 아껴 써야 된다는 생각이고 오직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 또 시민들께서 반을 목적으로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아껴 쓰다 보니까 많이 쌓여 있는데 우리 남구갑에서 이런 좋은 행사 같은 거 할 때 적극적으로 이 후원금을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의 불모지라고 부르는 남구갑이 민주의 성지가 될 수 있도록 활활 타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후원금 마감하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울산이 제 정치적 고향이면서 험지라는 말씀이니까 그 후원금 내역에도 나와요. 울산이 가장 적은 축에 들어가요. 좀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10,000원, 20,000원 보이는데 광주, 전남, 경기, 충주, 제가 몰랐는데 세종, 청주 이쪽에서 이렇게 좋아요. 쫙 들어오는데 울산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그만큼 우리가 할 일이 많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또 그만큼 우리가 더 참여해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민주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주인이 되고 참여해야 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싫어하죠? 왜 싫어하는지 좀 여쭤볼게요. 우리 백영호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왜 싫으세요? 저는 국민의힘이 이번에 내란을 떠나서 늘 친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주당과 우리 내란당 차이는 사실 우리 민주당은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늘 약자 앞에 서서 소외되고 이런 계층들을 통해서 정치를 해나가려고 하고요. 내란당은 권력이라는 그런 테두리 속에서 있는 자들, 가진 자들의 정치를 한다고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깊게 또 얘기하면 시간도 우리 동지들이 싫어하니까 저는 뭐그 정도의 잣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배 교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가득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짧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 어디 강의 가면 강의가 좀 길어져요. 서울대에서 강의할 때는 4시간 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쉬는 시간 없이. 그때 신기한 거예요. 그때 서울대들은 100여 명 왔는데 한 10명 정도 넘어가고 나머지 끝까지 남았더라고요. 마치고 선포트를 주고 더 얘기해야 된다고. 야, 열정이 대단하다 생각하고 연대에서 나갈 때는 그때 태극기 청년들이 데리고 왔었어요.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 중에 한 80%는 설득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 재미난 기억이 있었는데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요. 우리가 왜 정당 활동을 하죠?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향하는 방향성과 왜 하는지에 대한 가치가 없으면 사실 국민님과 똑같아지기 쉽습니다. 그렇죠? 비판만 하고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고칠 줄 모른다면 사실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똑같네 소리 나와버려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왜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자기 욕심에 대접받고 싶어서 아니면 돈 좀 더 벌고 싶어서 심심하니까 정당활동하는 건 잘못된 거죠.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민들께 봉사를 위해 하는 겁니다. 또 그냥 봉사가 아니라 지향점과 가치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 당명이 더불어민주당이에요. 이 안에 당호가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가 방향성과 가치를 잃어버린 것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민의힘에 있을 때 선배들과 아무리 대화를 하려고 해도 방향성과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지는 못하시더라고요.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모이는 사람들이 이익을 위해서 모이죠. 이익을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은 뭐죠? 그냥 관심이에요. 서로 간에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의 이익을 지켜주자. 그게 카르텔이죠. 또 대접받으려고 와요. 내가 이만큼 돈 쏟고 이만큼 노력했으니 이만큼 대접해주세요. 자, 여기는 봉사하려고 오는 자리고 헌신하려고 오는 자리지 대접받으려고 정당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틀렸죠. 시민을 받으려는 마음이 없는 거죠. 내가 나를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받으려면 정치하면 안 돼요. 정당활동하면 그거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욕심, 명예욕심이 한다. 틀린 거죠. 그게 반민주적인 생각입니다. 자유욕심, 명예욕심이 내가 정당활동을 한다?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기적이잖아요. 사기사회 그게 사용이에요. 자, 자유욕심, 명예욕심에 정치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권위적입니다. 대접해달라고 합니다. 시민이 왜 군림하려고 합니다. 반민주적인 거죠. 독재자들 생각나죠? 그래 되는 겁니다. 또 이익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 어떻게 되죠? 카르텔 만들죠. 공정한 원칙 깨버리죠. 지들끼리 나눠먹죠. 깜깜이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당 활동을 한다, 정치를 한다 할 때에 저는 세 가지를 늘 이야기합니다. 저도 저 스스로에게 조속으로 늘 점검하는 겁니다. 첫째는 대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대의가 뭐냐면요, 공동체를 위하고 가치를 추구하겠다라는 방향성입니다. 우리의 방향성은 당명에 나와 있어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를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함께 살아가는 대동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살아가는 세상. 그래서 을지로가 있는 것이고 약자와 동행하려고 하는 것이고 같이 사는 세상을 지향하는 겁니다. 근데 이 더불어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많이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 서로 존중해줘야 합니다. 서로 배려해야 합니다. 나만이 잘났다는 생각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가는 생각, 전제는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것도 열어놔야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더불어, 이 더불어라는 말이 참 어려워요. 대동세상이라는 말이 참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면 인간은 이기적이잖아요. 그리고 고리타분해지기 쉬워요. 내 생각에 갇혀버리기도 쉬워요. 자, 그렇게 내 생각에 갇혀서 나만 옳다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죠. 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당연하고 원칙적인 것이지만 잃어버려요. 잊어버려요. 정치가 왜 이 모양이냐? 이걸 다 자꾸 잊어먹어서 그래요. 당연하죠. 당연한 건 맞아요. 근데 왜 그 당연한 걸 다 못 지키죠? 못 지키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못 지키니까 시민들이 그런 모습을 하는 겁니다. 대의를 놔버리고 내 이익 얻으려고 정치하고 내가 대접받으려고 정치하고 내 자리 욕심에 정치하고 내 명예 욕심에 정치하면 근데 다 그러고 있죠. 그런 사람 찾기 힘들죠. 자, 우리 스스로도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그러고 있나 안 그러고 있나. 자, 두 번째는 공심입니다. 대의에서 벗어나버리면 사심이 돼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대의에서 벗어나면 사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공동체에 봉사하겠다. 우리가 지향하는 대동세상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해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면 그게 사심인 거죠. 내가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 그래서 정치해야 돼. 저는 뭐가 하고 싶습니다. 사심이죠. 뭐가 하고 싶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공심이 앞서는 사람은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면 반가워요. 와, 우리 대의의 이 뜻을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동지가 있구나. 그리고 저 사람이 잘할 수 있구나. 반갑죠. 더 힘실어주고 싶어져요. 근데 사심이 가득 찬 사람은 내 자리 뺏길까봐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나오면 화나요. 헐 뜯어요. 무너뜨리려고 해요. 우리 그거 봤죠?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무너뜨리려고 했었던 게 누구였습니까? 우리 당 안에서 시작된 거예요. 국민의힘이 대장동 건드리기 시작한 거 아닙니다. 우리 당 안에서 대장동 얘기 꺼내고 우리 당 안에서 이재명 대통령님 정말 나쁜 사람 만들어 갔었어요. 기억하시죠? 그게 사실 정치인 거예요. 잘난 사람 등장하니까 화나고 싫은 거예요. 왜? 내 자리 뺏길까? 내 기득권 뺏길까 봐. 그게 공심이 어디 있습니까? 자, 공인이 공심에 머물러야 당연한 말이에요. 근데 왜 못 지키죠? 우리 국민의 욕하죠. 이유는 공심이 안 보여서요. 대의도 안 보여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의도 없어, 공심도 없어, 이익 카르텔에 지기들끼리 나눠먹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 욕심만 내고 싸우니까 보기 싫은 거예요. 반민주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쓰면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자리 욕심, 명예 욕심, 내 이익에 갇혀서 잘난 사람 배척하고 내 자리 욕심처럼 내가 매달려버리면 결국에는 똑같은 그럼 시민들은 실망하죠. 정치는 힘을 못하는 겁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예요. 대비도 공심도 아까 모 선배님이 당연한 얘기 왜요? 승질려고 나가셨는데 당연한 얘기 맞아요. 근데 그 당연한 걸 왜 우리가 못하냐고요. 이게 시작점이고 끝점이에요. 왜? 당연하기 때문에. 당연하기 때문에 시작점이고 끝점이고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마음 잡아가야 합니다. 왜? 이건 이기적이라서요. 마음 잡아버리면 끌려가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심 얘기가 하는 겁니다. 제가 늘 하는 진심이 뭐냐? 진정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가 하는 소리기도 쉬워요. 마치 나는 안 그런 것처럼. 근데 사실은 더 안 경우 많죠. 그래서
늘 스스로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니야? 내가 나를 합리화시킨 건 아니야?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화된 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깨어있음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깨어있음에도 취하지 않는 깨어있음이 진짜 깨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취할 수가 있어요. 그게 내가 나를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 얘기하죠. 예전에 민주투쟁 감사합니다. 근데 꼰대예요. 그러잖아요. 갇혀버린 겁니다. 생각도 틀고 갇혀버리고 나면 또 배척당해요. 외면당해요. 내가 처음에 추구하려고 했던 대의에 집중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자, 제가 대의, 공심, 진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공인의 기본적인 자질이고요. 하고 동시에 정당 활동을 하는 우리 가슴 속에 새겨져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테마입니다. 이 마음을 못 찾을 것 같으면 공인하면 안 돼요. 왜? 대의도 없고 공심도 없고 진심도 없는 사람이 공인하면 시민들께 엄청난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대의가 없어요. 그러면 시민들의 소중한 열쇠를 그 돈으로 시민들이 준 그 소중한 돈으로 집 뱃속 채우는 데 쓰겠죠. 또 정말 훌륭한 후배들이 나타나면 길 다 막아버리겠죠. 자리 뺏길까 봐. 시기 질투하고 백행무익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권한을 잡으면 우리 공동체는 손해보는 거죠. 자, 하나만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아까 우리 선배 여러분이 성질내고 나가셨는데 하나만한 얘기 왜 하냐? 자, 이게 하나만한 얘기인가요? 우리 그렇게 하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그렇게 하고 있나요? 우리 대의에 머물러 있습니까? 공심에 머물러 있습니까? 진심으로 시민을 섬기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민주주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좋으려고 합니까? 묻고 싶습니다. 시민들 다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평가하십니다.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정말 잘하고 있나? 우리가 정말 비판하고 비난할 책임이 있나? 욕하는 게 쉬워요. 그런데 욕하는 걸 통해서 타산지적 삼아서 내가 잘하기는 진짜 힘들어요. 근데 우리 그 진짜 힘든 걸 해내야 해요. 여기 험지입니다. 험지에서 살아남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정도가 뭐냐? 대의와 공심과 진심을 지켜서 시민들이 우리를 믿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 정말 공기구나. 배포 크고 그릇 크고 공동체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믿어도 되는 사람이구나. 이걸 안 주고 똑같이 저쪽처럼 우리끼리 모여서 뭐라고 해보자 하고 이익 집단을 해버리는 순간에 시민들은 다 놀려버리죠. 시민들이 잘하세요. 잘하세요. 왜 그렇게 분위기가 그렇죠? 제가 그래서 국민님을 왜 싫어하나요? 라고 여쭤본 거예요. 국민님을 싫어하는 건 좋아요. 여기서 우리가 배움을 얻어야 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제가 그래서 민주당 입당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주당이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친놈이죠. 왔으면 이쁨 받을 생각해야지. 무슨 말이에요? 쓴소리 하겠다는 얘기죠. 혼자 고립되고 망가지더라도 할 말 하겠다는 얘기를 해버렸어요. 황당하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느냐? 저는 국민의힘에서 왜 국민의힘이 저렇게 망가졌을까를 누구보다 고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누구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전체를 밟지 않기를 너무나 바라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최근 몇 년간 급속도로 망가지면서 자선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12.3 내란에 동조했음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반응도 못합니다. 자선 기능이 죽어버렸어요. 민주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선 기능이 살아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절대 틀리지 않아. 우린 틀리지 않아. 이거 누가 많이 했던 말이에요? 스탈린이 많이 했던 말이고 히틀러가 많이 했던 말이고 김일성이 제일 많이 하는 말입니다. 독재자의 전유물이 우린 틀리지 않아요. 어떻게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은 틀리지. 사람은 하자 있어요. 조직도 하자 생깁니다. 자꾸 잘못하게 돼요. 저도요. 하자 많아요. 저도 잘못한 건 많아요. 저도 또 실수할 때 많아요. 근데 이 오류의 가능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다수결로 하자는 말도 하고 내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해보자, 조율해보자는 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내가 절대 안 틀리면 대화를 왜 해요? 내가 무조건 맞는 힘으로 꺾어버리지. 그게 누구죠? 윤석열이에요. 윤석열 자기 틀렸다 생각을 안 해요. 틀릴 수 있다는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 몰라준다고 군대도 보내버리죠. 미친놈이잖아. 미친놈이 좀 갇혀있는 거야. 나는 절대 틀리지 않아. 갇혀버릴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류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오류가 발생했을 때 용기 있게 직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걸 바로잡는 강력한 자정기능이 작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민주당은 상당히 건강한 정당이에요. 어떤가요? 오류가 발생할 때마다 당원들이 중심이 돼서 강력하게 자정기능이 움직이죠. 바로 잡아버립니다. 그게 누가 됐든 바로 잡아버립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예요. 높은 사람이에요. 필요 없어요. 당원들 볼 때 너는 민주적이잖아. 너는 더불어의 대동세상 가치를 훼손했어. 아웃이야. 당원들이 자정기능을 우리 당원들은 정말 잘하면서 보시는 것이 오류가 발생했을 때 감싸기보다는 일단은 도와주죠. 믿어주죠. 근데 그래도 아니야. 그러면 가차없습니다. 틀렸어. 때로는 우리가 방향성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용단도 필요합니다. 욕먹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하고 하죠. 얼마나 강력한 자산기능입니까? 당원 중심의 강력한 자산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정당인 것이고 국민의힘은 그 기능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12선 내란 윤석열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바보같이. 근데 좀 한컵을 더 들여다보면 왜 저럴까? 우리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는 이해가 돼요. 왜? 대의를 잃어버렸고 동심을 잃어버렸고 진심을 잃어버린 사심정체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나한테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니까, 나한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니까, 내한테 자리, 나한테 명예, 나한테 당권, 그러면서 저렇게 쭉쭉쭉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력한 자정기능은 매우 필요하다. 그리고 그 자정기능을 위해서 때로는 욕먹을 각오, 용기 있는 경단이 필요하다. 우리 그 노무현 대통령님 어떠셨습니까? 정치적으로 완벽히 고립되셨죠. 한때 완벽히 고립되셨고 완벽히 욕을 먹지만 그래도 뜻을 굽히지 않으셨어요. 동시에 틀릴 수 있다는 오류 가능성을 열고 늘 또 말씀도 드리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민주적인 거죠. 그런 모습이. 그래서 제가 기회를 한 대로 계속해서 나와갑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못 지키고 있는 거야. 너무나 못 지켜서 부끄러운 거야. 그게 대의에 머물러야 한다. 동심으로 해야 한다. 진심으로 해야 한다. 그게 국민의 자격이고 또 우리 정당 활동을 같이 하는 우리의 자격입니다. 동지란 말 뜻 자체가 뜻을 함께 하니까 동지인 거잖아요. 이익을 함께하면 관시에 불과해요. 우린 동지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뜻을 함께하는 우리는 이 뜻을 잘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반가워요. 그죠? 나보다 또 뛰어난 사람 나타나면 더 반갑죠. 그 뜻을 함께 이룰 수 있으니까. 이게 그릇이 풀고 이게 진심에 머물고 이게 공인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늘 하자의 가능성을 열어놔야 합니다. 하자가 생겼을 때, 오류가 생겼을 때 용기 있게 직시하고 이걸 빨리 바로 잡으려는 용기 있는 행동이 따라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건강함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병이 들어오면 면역체계가 기능해서 빨리 병을 잡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건강하잖아요. 암세포가 살아나는데 못 죽이면 어떻게 되죠? 몸이 죽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더 건강해져야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최근에 경북 쪽에 강연을 많이 다니면서 좀 그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험지에서 당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더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사람들과 토론에서 이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토론에서 이길 수 있어야 하고 나 하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10명이 되고 100명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치를 지향하면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영덕 갔을 때, 청도 갔을 때 갈 때마다 그 얘기를 드립니다.
자, 우리도 똑같죠. 남부지역 홍지입니다. 우리가 모범이 돼야 합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익에 있는 걸까? 우리가 자리에 있는 걸까? 우리가 대접하는 데 눈이 멀어서 우리 간에 칼퇴를 만들어버리고 우리가 배척하고 내 자리 욕심 때문에 괜찮은 사람은 다 나가버리고 나는 하고 있어 버리면 죄송하지만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시민들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게 시민의 주인입니다. 우리 당명이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이 당명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아침으로 김상욱 TV가 10만을 돌파했습니다. 사실 구독자 늘다고 제가 돈 버는 거 없고요. 우리한테는 지금 하세요. 근데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열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채널이 열린다고 생각해서 저는 참 감사해요. 왜? 소통을 이렇게 최대한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도 착각하면 안 돼요. 국민의힘의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자신을 후원하는 자 또는 조직에 들어와 있는 자와 만납니다. 그러면서 다수 시민들이 배제되어 버리죠. 그건 반민주적 기득권 소통입니다. 지들끼리 행복했다는 소통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후원금이 들어오고 이권을 보상하고 이게 부패죠. 자기 보상하고 이게 부패인 거예요. 소통은 기본적으로 일반 시민 다수 대중과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전체에 관심 없지만 그 사람과 소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빠서 회사 생활하지만 그분이 소중한 시민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당에서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많이 시도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요. 국민의힘에서 안 그러거든. 너무 참 좋은 모습이에요. 김규현 시장님 유튜브 얼마 전에 들어가면 1000명이 안 되더라고요. 시장님인데 여기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일단은 제가 문제는 뭔지 민주주의 얘기했어요. 우리가 더불어와 민주주의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울산이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가? 선거에서 사람 뽑는다고 민주주의인가요? 당연히 선거에서 사람 뽑아야죠. 그거는 전쟁이에요. 전쟁인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동네, 우리 마을,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 속에서 민주적으로 진행이 돼야 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징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보가 공개되고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감시 감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이 테마를 던지고 싶습니다. 울산 행정의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가? 울산 행정의 시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울산의 시민 감시 감독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가? 하고 있나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그쳐를 내가 보고 싶은 이유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들어갈게요. 단순히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성되어 있다고 해서 하고 있는 걸까요? 주민자치위원회가 본연의 설립 취지에 맞게 기능해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을 드린다면 많은 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있는데 본래 목적대로 기능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닌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제 해야 될 역할은 뭐죠? 말 그대로 그 마을 자체를 스스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공장이 됐든 아니면 청소년 센터가 됐든 자생적으로 운영을 하고 시민들과 함께 참여를 하고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 있는 시민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반 다수 시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그 마을의 말 그대로 자치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시장님과 친한 사람, 구청장님과 친한 사람들이 그냥 일명적으로 쭉 들어와서 자기들만의 따라도 먹고 말죠. 그럼 껍질은 민주주의지만 알맹이는 반민주주의입니다. 왜 반민주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 민주주의 말대로 시민이 주인이어야 해요. 근데 권력자가 시민을 종속화시키려는 시도가 늘 있어 왔습니다. 어떤 걸까요? 이게 그런 거예요. 내가 권력자가 돼요. 그 권력은 누가 줬죠? 시민이 주셨어요. 시민이 왜 줬죠? 시민을 위해서요. 근데 그 권력으로 줄 세우기를 시키죠. 내 편 사업권 주고 내 편 잘 주겠다. 내 사람 다 살아.
그래서 열심히 조직한 다음에 다음 선거에도 나를 도와라. 너는 나를 안 도왔으니 아웃. 자, 이건 뭐죠? 시민들을 줄 세우기 위한 것이고 시민들을 권력에 존속화시키는 반민주적인 행태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결성된 주민자치위원회 예를 들어 주민자치를 위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게 되죠. 시장 정치보고 구청장 정치보고 그렇게 되어버리게 되죠. 자, 그러면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게 되죠. 구성만 맞춰서 보이지 실질 기능을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우리 울산 지난 4년간 어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떠셨어요? 시장같이 하면 기회가 많다라는 말들이 참 많았죠. 그리고 정부가 오픈이 안 돼요. 예를 들어 3월 27일 곧 통합돌보법 시행 예정인데 저희가 국회의원실 차원에서 여러 차례 정보 요청을 했는데 국회의원이 달라 해도 안 주더라고요. 제가 달라 해도 안 주는데 시민이 달라면 주겠습니다. 통합돌보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법치료사나 물리치료사나 관련된 직종에서 단체에서 자료 정보 요청을 하는데 다 안 줘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다 깜깜이에요. 자, 정부가 시민 참여를 당연히 못하죠. 감시감도 못하죠. 그럼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 몰라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면 마음대로 쏘게 되는 거죠. 권력자가. 내 사람을 더 챙겨주기도 하겠죠. 줄 세우기도 하겠죠. 선거 대비한 조직도 만들겠죠. 자, 이건 반민주적인 겁니다. 권력자가 주인되어 버리는 거예요. 시민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권력자가 주인되어 버리는 거예요. 권력자가 주인되고 시민이 주인이 안 되면 일단 시민의 소중한 역사가 시민을 위해 사용되지 않을 겁니다. 당연하겠지만은 권력자의 전시 행정, 자기 조직을 만드는 게 돈이 되고 쓰여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시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돈이 쓰여지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런 권력이 시민사회를 종속화시키는 시도가 우리 울산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문화예술계 간담회를 계속해서 개최를 했었는데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울산 노잼도시라 하잖아요. 오늘 오후에도 관람 발표가 마땅치 않죠. 근데 우리 상상을 해봅시다. 궁궐하게 양쪽에 예술인 거리가 조성이 돼서 작은 공연들이 오늘 오후에 화면 등을 바이올린도 켜고 공연이 있고요. 여러 가지 공방이 있어서 뭐 아기자기한 거 만들어 팔아요. 또 예술인들이 카페도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먹거리도 있어요. 시에서 돈 주는 거 아니죠. 조성할 때는 물론 돈이 들어가겠죠. 근데 조성하고 나면 그들만의 생태계가 생깁니다. 그러면 문화예술인들이 거기서 먹고 살면 되죠. 새로운 경제활동이 일어나죠. 그럼 이 문화예술인들 시인지 볼 필요 있을까요? 볼 필요 없어요. 내 밥을 내가 하니까 시인지 볼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죠. 시장이 이거 해주세요. 여기 그걸 못하네. 이걸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반대가 못했다요. 반대가 되면 자생계 센터는 다 부숴버려요. 그래도 못하게 나가버려요. 그 다음에 시에 지원금만 줘요. 지원금은 누가 주죠? 권력자가 주죠. 권력자는 누구한테 지원금을 줄까요? 자기에서 줄 사람한테, 편한테 주겠죠? 자, 그러면 먹고 살 게 그거밖에 없으면 다 거기 줄 서게 하겠죠. 내가 더 친하다, 네가 더 친하냐 가지고 싸움 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비판할 수 있을까요? 비판을 못해요. 줄 서기 바빠요. 살려고. 거기서 경제활동이 일어날까요? 그러니 노잼도시가 되고 노잼도시를 떠나서 울산의 경제도 죽고 울산의 경제가 죽는 걸 떠나서 목소리를 못 내고 시민이 주인 되는 게 아니라 권력자가 주인 되는 거예요. 잘 만들어 줬으니까. 지원금에 기대는 삶을 만들어버리는 것이 권력자의 종속화 수단입니다. 사실은. 질의 좀 합시다. 이게 마치시고 40분간 한 죄송한데 좀 듣기 힘드시면 일단 제가 준비해서 한번 다른 분들 내가 계시니까 모르기서 왔다니까 이게 무슨 별이라 온게 아니고 저희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질의를 받을까요? 제가 강의를 좀 더 할까요? 원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의견 표현해 주십시오. 강의를 계속할까요? 질의를 계속할까요? 우리 민주당이 많이 분열되어 있다. 서로가 서로를 헐뜯는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대표적으로 거기에 피해를 보신 분이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통령님 힘들게 했던 거 사실 우리가 했던 일이에요. 우리 거기서 배움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 자주 기는 게 아니죠. 시기 질투죠. 그 시기 질투로 우리의 지도자를 우리 스스로 물러뜨릴 뻔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성은 우리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함께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 대동세상이라고 하는 것 전제가요,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 존중이 있기 위해서는 원칙이 또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어디 그 민생 현안 말씀드릴 때 보면 때로는 섭섭함이 느껴질 만큼 원칙을 지켜가시죠. 그냥 그래 하면 될 일도 그렇게 안 하시죠. 섭섭하지. 뭐 타운홀 미팅 하실 때도 울산 의료원 얘기하니까 그냥 해줬다 소리 하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해요. 원칙에 안 맞고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풀자는 얘기를 하십니다. 왜? 그게 더불어 사는 세상이에요. 원칙이 무너져버리는 순간에 더불어 살 수가 없어요. 서로 정말 정글이 되어버리죠. 규칙이 무너지면 정글이 돼요. 그거는 민주주의를 부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강연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원칙과 우리가 지켜야 될 상호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강연 말씀을 올리고 있는 중에 큰 소리로 항의를 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알맹이 없는 항의가 되어버린다면 다른 다수 대중에게는 피해를 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다수 대중의 권리를 침탈하는 게 돼요. 상호 존중이 없고 배려가 없고 원칙이 무너지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또 품위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다 하는 게 민주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방향성이 맞고 가치가 맞고 상호 존중하는 전제 안에서 규칙을 지키면서 하는 말인가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듣는 상대가 어떨까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혹시 좀 불편하신가요? 네. 제가 사실 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플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아플 수 있는 얘기냐 하면 우리가 늘 선거를 앞두고 우리 안에 분열하고 우리 안에 물어뜯고 우리 안에 시기질투하면서 대의에서 벗어나버리고 대의를 함께하는 공지를 동지로 보지 못하고 공심에서 벗어나서 사심에 사로잡혀서 자리 욕심 때문에 이전 투구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선거에서 참패한 경우도 많았죠. 사실은 되게 선거 앞두고 부끄러운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러지 말자고. 이번에는 그래서 안 된다고. 우리가 대의에 머물러야 하고 공심에 머물러야 하고 진심에 머물러서 우리가 모범이 돼야지만 험질수록 설득력을 가지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못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하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왜 못하죠? 왜 못하죠? 다 알고 있는데? 알면 해야지. 그게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행동하는 양심 아닌가요? 알기만 하라고 안 하면 안 돼요. 알면 해야 돼요. 그게 행동하는 양심인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동세상을 지향하는 우리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의 가치가 우리 삶 속에 내 생활 속에서 먼저 드러나야 되고 내 마을에서 내 도시에서 드러나야 되고 그래야 그게 진짜 민주주의인 거예요. 선거에서 사람만 뽑는다고 민주주의가 아니라 나부터 민주적인 사람, 나부터 대동세상을 지향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고 내 조직, 내 도시, 내 마을이 먼저 그렇게 돼야 진짜 민주주의를 하는 겁니다. 그죠? 선거에서 뽑는다고 끝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좀 너무나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이게 가장 강력한 시민들께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선거 앞두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우리 울산이 지금 심각한 위기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바꾸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울산은 미래가 없습니다. 또 이것도 기분 나쁠 수 있는 얘기지만 울산에 저는 좀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신 덕분에 전국 다른 도시와 서울의 중앙의 여러 정치문화 사회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호 비교가 돼요. 좀 울산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시민들의 탓이 아니에요. 권력자의 나쁜 의도가 있었고 또 우리 울산의 발전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있었던 일입니다. 뭐냐면 되게 권력 지향적이에요. 되게 줄서기를 좋아하고 강자한테 특히 잘 못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울산의 사람이 어떻습니까? 대기업이 들어오고 1차면 때 2차면 때 내려오죠. 울산에서 사업하려면 대기업한테 잘 모여야 됐어요. 또 울산에 산업이 일어난 게 시민 자생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대기업에서 돈을 벌고 이거 막 물려드니까 관에서 주도해서 그걸 자꾸 만들어 갔었어요. 그게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자, 근데 계속 그럴 수 있을까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는 그게 성공의 방식일 수 있었고 가능했던 일이지만 이제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는 울산 시민사회가 스스로 울산의 미래를 개척해야 되는 것이지 권력자가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 민주주의를 해야 하는 겁니다. 시설 하나 더 넣고 안 넣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하겠다. 제가 말씀드렸던 민주주의 단순히 선거가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우리 도시 속에서 내가 주인 되겠다가 돼야지만 그 다음에 여기서 도시의 생동력도 생기고 변화도 생깁니다.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울산에 제 주변에 많은 청년 기업들이 울산을 떠났습니다. 왜 떠나냐 물어보면 울산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다를 얘기합니다. 왜 할 수 없냐 물어보면 내가 아이디어가 좋고 하고 싶은데 중앙에 가고 다른 도시 가면 선정이 되는데 울산에서 선정이 안 된대요. 왜? 했더니 끈이 없대요. 권력의 종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안 이루어지니까 떠나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 타지에 있는 좋은 기업들이 울산에 안 옵니다. 왜 안 올까요? 울산에는 울산 사람이 삽니다 해서 그래요. 그 얘기 듣고 어떤 생각 드세요? 내가 대전 사람이 뭐 오시겠습니까? 대구가 그랬어요. 우리 지금 대구 와서 뭐 하기 겁나죠? 대구는 대구 사람 아니면 못한다 그러죠? 울산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왜 고립도시로 가요? 고립도시 가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권력자는 고립도시를 만들고 싶어 해요. 왜? 고립도시가 돼야 마음대로 하기 쉽거든요. 외부의 개입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권력자는 그래서 끊임없이 고립도시를 만들고 싶어하고 권력자는 끊임없이 시민사회를 종속시켜서 내 선거조직으로 만들고 싶어합니다. 여기에 저항해야 합니다. 그게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추구했던 삶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하면 우리 뭐 생각하죠? 완전 원칙주의자세요. 원칙주의자로 시민 참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또 무슨 말씀하셨죠? 기득권과 싸워야 한다. 왜? 기득권은 도시를 공동체를 고립시키고 기득권은 시민사회를 권력에 종속시키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그들만의 카르텔을 만들어서 어둡고 축축한 정보 공개되지 않는 거기서 자기들끼리 나눠먹는 세상을 자꾸 지향하니까 기득권을 부숴야 한다는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필요한 건 깨어있는 시민들을 조직하는 힘인 겁니다. 왜? 기득권과 싸우기 힘들거든요. 저도 지금 기득권 타파를 전부터 외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제가 아무리 뭘 좋은 걸 해도 보도터 지역에서 잘 안 나가요. 엄청난 공격받고 협박도 많이 받아요. 왜? 기득권 입장에서는 내가 누리던 이익을 뺏기는 거니까. 저는 기득권 너희가 가지면 안 돼. 그걸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 들어오죠. 자, 근데 저 혼자 싸울 수 있을까요? 제가 뭐라고? 저 아무 힘 없어요. 함께하는 동지들이 있어야 바꿀 수 있고 버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당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서는 못하기 때문에 정당을 하는 거예요. 노동자가 혼자서 사업주한테 싸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노동조합 만들죠. 노동조합이 싸우는 건 힘이 있고 개인이 해볼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진짜 대동세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당이기 때문에 기득권과 싸울 수밖에 없고요. 기득권 카르텔을 깨서 이걸 시민들께 돌려주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권력은 자꾸 기득권화되기 때문에. 근데 이걸 개인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당을 같이 하고 힘을 모으고 가는 겁니다. 이걸 같이 하는 우리가 동지인 겁니다. 이익을 나누는 관시가 동지가 아니라 그건 관시예요. 이익 틀어지면 그냥 배신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뭐 맨날 밤마다 술 먹고 좋아라 하지만 금세 원수돼버리죠. 이익 틀어지면 원수돼요. 우리는 뜻을 달리하는 사람이 우리 입장에서 배신자고 국민의힘은 이익을 달리하는 사람이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린 달라야 돼요. 우린 동지관계여야 합니다. 우린 동지관계여야 합니다. 울산이 지금 마지막이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 기존의 문법으로는 첨단 산업 육성이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지만은 AI와 로보틱스 대혁명 시대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 분 한 분이 1인 기업이 되어야 한다. 노동자도 기업이다 이제는. 왜냐하면 예전에 10명이 하던 걸 나 혼자 생각만 있으면 AI가 다 로봇가 다 도와줘 버려요. 그래서 언제든 창업할 수 있는 1인 기업이 돼야 노동자로서도 대접받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세상이 바뀌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바뀌는 세상에서
반민주적인 문화가 있으면 창의적 생태계가 망가지고 자생적 생태계가 망가지죠. 그러면 청년도 기업도 우선에 안 있습니다. 첨단 산업 절대 안 들어옵니다. 제가 국회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현대중공 본사 찾아가서 왜 R&D 연구소를 성남으로 뺐냐. 배 만드는 회사가 배 만드는 회사 연구소는 바닷가에 있어야지 왜 뺐냐 하고 항의를 갔었어요. 그 회장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 근데 문제는 청년들이 가기 싫다. 인재들이 가기 싫다. 울산을 싫어한다. 왜 싫어합니까? 하니까 저 무조건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중에 들어갔던 게 문화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답답한 거예요. 대화도 안 돼. 뭔가 창의적인 도전도 할 수 없어.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서울 가면 사는 게 힘들어요, 사실. 월세로 집 없는 사람은 집값으로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내야 되는데 월급보다 그래 쓰고 나면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도 거기 쓸려 해요. 거기 대화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창의를 하고 도전을 하고 네트워킹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냥 우리 청년들 오면 아이고 일꾼 왔네 이러보잖아요. 일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일꾼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 이웃이고 우리의 미래고 함께 그 사람들의 발전을 독려해줘야 합니다. 제가 지금 3분만 더 쓰고 질문들 할게요. 30분까지 했는데 죄송해요. 제가 보수 진보 얘기를 자주 합니다. 자주 하는 이유가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사명과 역할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보수 진보는 기능의 개념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회가 합의한 공통 수호 가치를 지켜가고 사회 통합과 안정을 지키고 사회 틀을 지켜서 사회 체력을 올리는 건 보수의 기능입니다. 진보의 기능은 시대 정신에 입각해서 뭘 바꿔야 하느냐.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어떤 세상이 오니 지금 우리 뭘 바꿔야 한다는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보는 늘 도전적이고 창의적입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의 도전은 늘 사회에 충격을 줍니다. 하지만 그래도 진보가 도전을 해야 사회가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기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 예를 한 번씩 드는데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보수일까요? 진보일까요? 제정 시대에는 러시아 황제정 시대에는 공산주의가 진보죠. 황제정을 깨뜨리고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인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만들겠다 진보잖아요. 근데 그게 성공을 했어요. 소비에트가 등장해요. 소비에트는 그때부터 보수죠. 왜?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그 가치를 지켜가고 있죠. 보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가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나죠. 그때 이후로 소비에트에서 공산주의는 수구죠. 이제는 더 옛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1950년도에 우리 사회가 틀을 지키려면 반공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1950년도에 보수는 반공 보수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2026년입니다. 70년이 더 지났는데 아직도 반공 보수가 보수다고 하면 역사가 멈춰버린 겁니다. 역사는 발전하고 흘러가야 되죠.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우리한테 중요한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80년대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그때 투쟁을 같이 했으리라고 했는데 80년대 시민혁명을 통해서 87년 헌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다를 선언합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법이 부여한 권한하에서 움직여야 한다. 민주다. 시민이 주인이다. 이걸 선언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사회의 공통 합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80년대 민주혁명을 일으킨 주역은 그때부터는 보수주의자인 겁니다. 이 민주주의를 칼같이 지키겠다는 보수주의자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민주보수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왔습니다. 드리는 거예요. 그럼 진보는 뭐 해야 하느냐? 지금의 시대 정신을 고민해야 돼요. 지금의 시대 정신. 지금 시대 정신과 그때 시대 정신은 다르죠. 이걸 이해를 못하면 청년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청년들은 지금 삶이 아니라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의 삶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진보의 고민 영역은 청년의 고민 영역이어야 합니다. 그럼 기성세대인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단단하게 보수를 지켜주면서 청년들이 진보적 도전을 하도록 독려해줘야 됩니다. 왜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보적 도전은 100가지 생각 중에 99가지가 틀리고 해가 되고 망가지는 도전이고 한 가지 정도가 성공을 해요. 하지만 100가지 도전을 해야지만 이 한 가지 성공을 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마음껏 도전해라. 네 마음대로 상상해봐. 하고 싶은 거 해봐라. 실패해도 돼. 실패해도 우리가 다시 이렇게 세워줄게. 야성을 살아있게 해야 해요. 그래야 사회가 바뀌잖아요.
지금 2026년에 제가 하는 진보적 고민은 AI 대혁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농업혁명을 거치면서 제국이 탄생합니다.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국가사회주의가 탄생했습니다. 본질적 변화가 생기면 모든 게 바뀌어요. 자, 지금 더 큰 본질적 변화가 생겼습니다. AI와 로보틱스 대혁명입니다. 좀 지나면요. 자, 데카르트는 그랬어요. 생각한다. 고르마는 존재한다. 생각하면 사람이다는 거죠. 근데 이제 생각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AGI, 사람보다 더 생각을 잘하고 더 깊이 더 많이 하는 AGI가 3, 4내리면 등장한다고 합니다. 로보틱스랑 결합해버리면 우리보다 생각 더 잘하고 힘이 더 센 인조인간이 탄생하는 거예요. 자, 그럼 데카르트의 말에 여기도 투표권 줘야 돼요. 우리도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하나, 아틀라스 맞죠? 무섭죠? 노동을 다 대체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로봇의 고도고 자동화의 고도겠죠. 기본소득 그래서 보장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또 함정이 있어요. 제가 민주주의의 전제는 자생적 시민 생태계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자생적 시민 생태계가 망가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로마 공화국이 왜 무너졌나 한번 생각해 보셔요. 로마 시민들 원래 자생적인 자경 농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내가 힘으로 꾸리기 때문에 목소리를 낼 수 있었고 로마 공화국이 탄생을 했던 겁니다. 그 시민의 힘으로 전국 전쟁에 성공을 했죠. 그리고 많은 노예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노예 노동이 시작되면서 시민 자경농은 올라갑니다. 시민사회가 무너진 거죠. 그 다음에 로마는 어떻게 합니까? 무너진 시민사회에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 싸움으로 볼거리를 주고 무료 빵을 나눠줍니다. 그 이후에는 시민들이 스스로 시민이기를 포기하고 황제전을 받아들여요. 사실은 AI와 로보틱스 대혁명, 그걸로 이루어지는 로봇세와 자동화세,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 받는 기본소득의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주의를 부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논의들, 이런 고민들을 진보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멈춰버렸어요. 국민의힘이 보수도 아닌 것이 1950년대 수구 얘기하면서 구구적인 갈등과 혐오만 수단으로 삼다 보니 진보적 논의를 하지 못하는 사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회 방해는 기본적으로 보수의 기능이에요. 우리 민주당이 사회 방해 보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급하다 보니까 진보 논의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보수의 위기가 아니라 진보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청년들이 할 수 있게 해줘야 해요. 우리는 이 사회를 지키면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공통가치와 안정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진보적 논의를 뜨겁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걸 못하니까 구구청년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좀 쓸데없는 이래저래 많이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질문을 받고 손들어 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특강 잘 들었습니다. 저는 동구에 있고 나는 김상호 의원을 알지만 김상호 의원은 나를 잘 모르고요. 중공업에 87년도 우리 민주화 대표님 때 두번 구속되고 견제도 많이 해고도 되고 했던 사람이고요. 그러다가 91년도 지방선거가 있을 때 경남 도의원으로 당선됐어요. 무소속으로. 그리고 또 다음에 떨어지고 그다음에 98년도에 울산광역시가 되고 난 뒤에 시의원으로 당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의원 그때도 무소속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러다가 민주노동당이 2000년도에 생기면서 저는 노동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노동당에 창당된 바로 들어가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민주노동당에 활동을 하다가 민주당에 들어온 게는 지난 문재인 대통령 이번 말고 또 그 앞에 박근혜 그 뒤에 그때 민주당으로 입당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면서 공부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이제 김상호 의원한테 질문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김상호 의원이
2024년도에 출마할 당시에 국민의힘이 진짜 좋아서 공천을 신청했는지 내가 했던 질문 그대로 안 해. 민주당이 괜찮기는 한데 떨어질 것 같아서 출마를 국민의힘 쪽으로 했는지를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민주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하해를 했는데 며칠 전에 엊그제 우리 정청래 대표께서 조국 혁신당과의 이 통합 문제를 발표를 해버렸어요. 저는 내 본인도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을 해야 된다는 데에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같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민주적인 절차를 밟지 않느냐, 이걸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울산에서만 활동을 했습니다. 조금 불편한 얘기 드려도 될까요? 근데 우리 민주당 울산의 현재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은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국민의힘에 속은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보수당을 지향한다, 우리는 보수당이다, 사회의 공통가치와 원칙과 합의를 지킨다, 사회통합 안전을 위해서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다를 공식적으로 내세우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보수당이라 했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 이제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에 제가 진보적인 역할을 할 수, 제가 생각하는 진보적 역할은 지금의 시대 정권이 시대 정신을 가지고 답을 낼 수 있는 사람인가를 되돌아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금의 시대 정권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AI와 로보틱스, 환경 문제 이런 부분들인데 저는 좀 기본적으로 제 성향과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에 이런 진보적 도전은 청년들이 창의적으로 해주어야 되고 저는 그 창의적 도전을 독려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원칙과 품위와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 스스로를 보수주의자라고 주장드렸습니다. 제가 정치를 잘 알기 전이죠. 사실은 제가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정치학 처음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상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소통할 수 있는 상식. 근데 그 기준으로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을 속았다는 얘기를 겁니다. 보수당인 줄 알고 하더니 보수당이 아니라 반보수당이라서 제가 화가 났던 거고, 그래서 보수당인데 왜 보수의 가치가 사라졌냐, 너희는 반보수당이고 극우정당이면 이제 존재가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근데 좀 우리 울산 민주당이 좀 아플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스스로 되돌아봐요. 국민의힘과 당시에 우리 울산 민주당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배타적이고 누가 더 경직돼 있었을까요?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당시 국민의힘은 저 정치할 때 알거든요. 근데 저를 영입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울산에서 괜찮은 청년들 모이면 영입하려고 엄청나게 달려듭니다. 근데 우리 민주당은 어떠셨어요? 되묻고 싶습니다. 그런 노력이 있었나요? 제가 지역위원회 처음 들어오면서 좀 놀랐어요. 젊은 사람이 없어요. 더 위험하. 사실은 민주당 젊은 사람들이 반박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좀 되돌아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 그동안 울산에서 국민의힘이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헤게모니 때문에 기득권 카르텔을 만들어서 시민의 이익을 침탈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 우리 민주당이 책임 정치를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고 가치가 명확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시민들께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능력과 개방성과 포용성, 모범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는 더 잘 됐으면 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그거야 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2대 총선에 나가면서 선거공약을 내세웠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네거티브 마타도어 안 합니다. 두 번째가 저한테 네거티브 마타도어에서 고소고발 안 합니다. 세 번째가 다름에서 배움을 얻겠습니다. 라고 세 가지 약속을 드렸고 이 세 가지 약속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품이고 원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누구나 다 근데 계기가 있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도 부산에서 돈 벌기 좋아하시는 돈 제일 잘 버는 1등 변호사 찾다가 불임 사건을 겪으면서
보면서 눈이 번쩍 뜨여서 이거 아니구나 하고 정치하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도 목포에서 부산에서 성공한 큰 사업까지 하다가 이승만 정권이 국회를 침탈하고 전쟁 중인데도 10만이 넘는 우리 청년들을 굶겨 죽이는 걸 보면서 용납할 수 없다 하고 정치를 시작하셨죠. 계기가 있죠. 저한테 어떻게 보면 진짜 정치의 계기는 12월 3일 내란이었던 것 같습니다. 12.3 내란을 겪으면서 국민의힘이 보수당이 아니구나, 도리어 반보수당이구나, 헌정질서와 사회통합을 무너뜨리는구나, 혐오와 갈등을 수단으로 삼고 있구나. 저는 혐오와 갈등이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틀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저 같은 보수주의자 입장에서는 혐오와 갈등을 가지고 갈등 구별을 야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라고 생각해요. 상호 존중과 배려와 최소한의 규칙도 모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개혁신당을 안 간 이유도 그겁니다. 개혁신당에서 좋은 점 많이 들어왔어요. 이한테 저한테 마음대로 다 알았다고요. 근데도 안 갔던 이유는 반영성이 있다고 보지 않고, 반영성이라는 거, 저는 2026년의 보수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진짜 보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87년 시민혁명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1번 가치관으로 이미 확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치 세력화의 방법이 갈등과 혐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갈등과 혐오에 기반한 정치 세력화의 방법은 극우적 방법이지 보수의 방법이 아니에요. 보수의 방법은 통합과 화해입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하고 계시고 김대중 대통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3일 이후에 이제 그전에 대한 정치 세력을 잘 몰랐으니까 국회에서 몸으로 부딪히고 생각하고 느낀 것이 국민의힘은 반보수당, 개혁신당도 보수가 문제냐 고민 없이 정치적 힘만 세우려고 하고 있구나. 그러면 진짜 보수 누가 하고 있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이때 보수해야 하는데, 헌정질서를 지키고 사회통합을 하는 것이 진짜 보수해야 하는데 누가 하고 있지? 민주당이구나.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민주당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민주당입니다. 통합. 저는 우리 당면에 모든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불어 함께 하려면 규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상호 공감해야 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또 민주당입니다. 크게 보면 시민주의지만 당 안에서는 당원주의이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프로파간다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프로파간다가 뭐냐? 형식적으로 맞는 말인데 실질은 사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정치에는 누구보다 대의, 공심, 진심에 집중하고 이걸로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대의에 맞느냐, 공심에 맞느냐, 진심에 맞느냐. 사람마다 평가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고 오늘 김대성 위원장님도 서울 가신 게 이문제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국회에서는 젊은 의원들이 좀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얘기하면 저들한테 미움받을 수 있겠지만 미움받더라도 할 말은 해야 하니까 조국혁신당과 합당하는 것 자체는 저는 찬반을 얘기할 정도로 알지 못합니다. 솔직히 그건 우리 당원들께서 판단하시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국혁신당의 합당 제안을 하기 전에 대표의 합당 제안은 공식 합당 제안이 되어있잖아요. 우리 당원당부에 보면 합당 또는 해산의 경우는 당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표의 말은 사실 확정적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확정적인 것을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더 그냥 계속 화장하는 행동이 되어버리거든요. 근데 진짜 민주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당 안에서 내부에서 먼저 공론화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먼저 공론화가 일어나서 우리 당원들께서도 합당하는 게 좋아? 하는 게 좋아? 고민도 하고 감론을박도 벌어지고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합당할까? 말까? 이게 같이 가는 게 맞아? 아니야? 벌어지고 최고위원장에서 한 번 더 논의를 하고 그래서 우리 당 안에 공론이 있어서 화가 내면 그 다음에 대표님께서 우리가 당 입장이 정해졌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민주적이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다 몰랐어요. 저는 뉴스 보고 알았거든요. 저도 뉴스 보고 알았고 최고위원들도 뉴스 보고 알았고 그리고 저도 투집에서도 몰랐다는 거 같고 그러면 근데 대표가 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따라가야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안에 민주란 말을 지키고 있나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단순히 선거에서 사람 뽑는다고 주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달성이 돼야 진짜 민주거든요. 시민 참여, 당원 참여. 이 당원 참여라는 것이 형식적으로 돼서는 안 되고요. 실질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결정했으니까 너희가 와서 투표해서 정당성 주세요는 반민주주의인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공론의 장에 던지면 이거 민주주의인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뭐 정선혜 대표님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조국혁신당이 공식 제안하기 전에 당 안에 먼저 공론화 작업을 해서 당원들의 의사와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물어주셨으면,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뜨겁게 토론하고 결정됩시다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그래서 합당에 반대한다가 아니라 우리 당원들의 의견을 들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수비를 거쳐서 민주적 절차로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취지로 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욕은 많이 먹고 있는데, 안 그래도 뭐 또 협박 문자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이 얘기 조금 더 드릴게요. 욕 먹을 거 겁내면 정치하면 안 돼요. 그럼요. 돈 벌고 싶으면 사업하고요. 칭찬받고 싶으면요, 봉사활동하면 됩니다. 정치한다는 것은 돈도 벌고 욕도 바가지로 먹고, 사실은 뭐 사생활 뭐 이런 것도 없고, 주변 사람 다 피해봐요. 솔직히 제 주변에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구설수에 오르고 괴롭힘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건, 뭐 제가 긴 말씀 안 들어도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왜 그 길을 가셨는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알 거라 생각합니다. 그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님 목포 부산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돈 잘 벌어가지고 똥똥거리고 살는데 다 포기하고 사형선고까지 받아가면서 죽을 똥 투쟁합니다. 욕먹어 가면서. 왜? 민주주의 하고 싶어서. 왜? 공동체를 위해서. 이게 지켜야 할 가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1등 변호사였습니다. 요토도 있었어요. 근데 왜? 민주주의를 해야 하니까.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니까, 원칙이니까. 사실은 정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익결사가 아니라 대의를 같이 하는 뜻의 결사, 동지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화된 힘으로 함께 해야만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질문 주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권리당으로서 남구 주민을 대표해주는 의원님께 부탁 말씀드려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잘 주셨습니다. 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태화강에 가면은 그 파크 골프장이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은 이제 되게 코스가 있는데 A, B, C, D 코스가 있는데, A, B 코스는 그 2007년도 박명호 시장 때 만들어서 이제 시민의 품으로 돌려줬고, CD 구장은 이제 송春시장 때 만들어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줬는데, 그 당시에 이제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그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운영을 잘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구청에서 이제 특별교부세 6억하고 12억을 투입을 해서 그 멀쩡한 곳을 리모델링 작업을 했습니다. 그 리모델링 작업을 한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한 1년 지난 뒤에 이제 갑자기 새벽 3시에 포크레인을 동원해가지고 갈아엎고 유료화를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남구 회원들은 갑자기 우리 놀이터를 뺏기다 보니까 그 항의도 하고 뭐 집회도 하고 대매도 하는데 그 아무 소용이 없어가지고 그 제가 나서가서 이제 법률적, 행정적으로 이제 남구청하고 시의회하고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하고 검찰하고 경찰하고 모두게 다녀봤지만 관내에서 이렇게 잘 해결이 안 됐다. 제가 해보니까 벌써 1년 동안 싸워봤는데 해결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제 힘으로는 혼자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의원의 힘을 좀 부탁을 해서 남구청의 갑질을 좀 어떻게 좀 잡아보고 싶은데, 혹시 행정안전부나 이런 데 그 특별감사나 이런 의뢰를 해볼 생각이 있으신지. 왜냐면 특별교부세 그 집행 내역이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도 좀 특별감사나 이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특교세도 아시겠지만 울주군 말고는 제가 제일 많이 받아온 것 같은데, 저 확인 안 했지만. 그리고 뭐 국비도 예산 결산위원회에서 울산을 엄청 받아왔는데 제대로 사용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요. 민주주의라는 건 정부가 공개돼야 합니다. 어떤 의사결정에 이르는지, 왜 그런지 공개돼야 하고, 그 이후에 어떤 중요결정을 할 때 시민들의 공청 과정이 있어야겠죠. 뭐 남구청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사전 설명이 있어야죠. 근데 지금 우리 시민들께서 화나시는 것은 정보도 공개되어 있지 않고 사전 설명도 없고, 마치
통보하듯이 하고 그냥 결론 나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거든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할 때 그 막 불법으로 하는 거 철거하실 때 그냥 내가 시장이니까 막 철거한다 안 하시잖아요. 말씀 듣고 철거할 수밖에 없다는 걸 싸워가면서 설명을 하세요. 뭐 이해하는 분도 있고 이해 못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설명을 하거든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그 다음에 갑니다. 우리 남구의 파크골프장 그 과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소통 안 된다는 걸 느끼는 게 사실은 국회의원이 행정권한이 없어요. 행정권한 없고 잔소리하는 권한만 있는데 제가 남구청도 또 울산시청도 저희가 하신 대로 공문도 많이 보내고 정보도 달라 하고 하는데 국회의원 말도 안 들어요. 지금 울산시도 그래요. 뭐 지금 이것저것 행사고 뭐고 축제고에서 자료 달라면 안 줘요. 왜 다 감출인지 모르겠어. 좀 주면 좋겠어요. 근데 우선은 제 권한이 파크 골프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저한테는. 그건 구청장하고 시장에게 어떻게 보면 들어가 있는데 현 시장과 구청장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안 됩니다. 국회의원이 말하면 좀 귀담아 듣고 정말 그런 거 생각 한번 해야 되는데 들을 필요도 없다고 제껴버리고 자료 달라면 자료도 안 줘요. 사실 그래서 이번 선거 좀 잘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정말 돈을 걷어야 되는지 아니면 안 걷어야 되는지 우리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또 그걸 의논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그 두 가지가 저는 빠진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두 가지를 거쳤을 때 정말 돈을 걷어야 되면 양해를 구하고 시민들께 납득을 해서 거두는 거고요. 안 해도 되면 안 해도 되는 방법을 찾아야죠. 저는 그게 민주적인 진행이다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벌써 11시 57분인데 이제 우리 위촉 진행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식 진행을 먼저 하고 추가적으로 질문하시고 한 분만 제가 이 마이크 잡았는데 한 번만 질문하려고. 예, 제가 먼저 짧게 질문 받고 짧게. 그 다음에 더 말씀. 질문하기보다는 마무리 짓고 또 말씀.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그때 북콘서트 할 때 식사하셨냐고 식사 안 하셨다고 해서 시장하시겠어요라고 했다가 저도 지금 더 보고 있습니다. 시장하시겠어요라고 그 말했다 조회수가 터져가지고 욕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되게 센스쟁이세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질문보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울산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현역 의원님이든 누가 됐든 강의 시간을 늘려가면서 하는 말을 잘하는 의원들을 오래간만에 만났다는 생각이 너무 기쁩니다. 그러니까 우리 울산에서 에너지가 있고 이걸 이끌어갈 수 있는 시간을 더 늘려가면서 하겠다는 분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이나 대화들이 지루해서 저희들 어차피 듣는 분들 입장을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서 일단 하나도 기뻤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건 제 의견인데 제가 울산 당원된 지가 지금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원래 서울에 아이고 선배님 반갑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 외로움 그쪽에서 다시 이쪽으로 이적하셨을 때 되게 외로울 거라고 그냥 혼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곧 다시 서울로 가야 되는 입장에서 하나 당부 말씀을 드리면 오늘 같은 이런 강의에 아까 그 울산에서만 대접을 못 받으시고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다면 그냥 제 의견상 오늘 이런 강의에 울산 여기 오신 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울산만의 한 50분짜리 강의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남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울산의 문제점들 좀 짚어주면서 이야기를 해주면 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상우 의원님의 앞날에 응원과 되게 기대를 하고 있는 팬으로서 오늘 좀 파이팅을 하려고 일단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쨌든 파이팅 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깊은 감사, 무슨 말씀이 저한테 꼭 필요한 말씀이세요? 제가 큰절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쁘게 말씀해 주시고 거기 마이크 먼저 쓰세요. 굵고 짧은 질의응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질의응답 끝나고 임명장 수령식하고 조사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에서 왔는데 이 강의 굉장히 좋았고 99% 만족하고 정말 긴 시간을 짧게 느꼈는데 제가 강의 중에 한 가지 좀 전국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저는 북구 강동에서 주민자치대를 한 20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사퇴를 하고 송춘이가 갈림도 먹어보려고 하게 됐는데 혹시 울산 북부나 저기 전라권 그리고 경기 수도권 이런 데서는 주민자치 관련해서 조심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울산 북부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 관련해서는 굉장히 선진지거든요.
그리고 말씀하는 그런 전혀 없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가 된 지도 10년이 넘는 동도 있고 대부분 이제 5년이 됐어요. 그래서 단위동의 심의 의결 수준이 아니고 무슨 예산까지 편성해서 직접 하는 활동가 영역에서 활동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건 우려가 전혀 없다. 절대 다른 데서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통칭해서 우리가 하면 위험한 말을 할 수도 있다. 사실 회비를 10만 원씩 1년에 내면서 노심초사인데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해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근데 그런 동도 많이 있고 그런 구도 많이 있다. 그래서 뭐 어떤 아까 말씀하신 거슬린 부분은 안 하시거나 우리 꼭 한번 녹색을 한번 해보세요.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 주민자치위원회는 잘하고 있지만 일부 주민자치위원회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연히 이 얘기하면 듣기 싫은 사람들 있죠. 뿐만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역 언론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역 언론사 다 저를 고발하겠대요. 김상욱에 대해서 좋은 기사 안 싣겠다는 말도 많이 들립니다. 뭔가 문제 제기를 하면 당연히 공격받습니다. 당연히 욕 먹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해버리면 못 고칩니다. 잘하는 분도 물론 계십니다. 하지만 잘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잘하는 부분은 더 잘하시면 되고요.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가지고 문제실을 가지고 고쳐가자는 취지입니다. 북구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구는 울산에서 가장 민주적이죠. 그죠? 그동안 단체장님들도 다 그런 분들이 오셨고 동구도 제가 알기로는 김정우 동구청장님께서 참 잘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 동구를 문제 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북구 동구 잘하고 있지만 한 번 더 점검할 필요는 있겠죠. 점검의 기회는 되니까.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무오류야. 이게 위험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오류가 있을 수 있어라고 되돌아보는 게 중요한 생각입니다. 저는 저 스스로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늘 되돌아보고 있고 고쳐가려고 애를 씁니다. 작년에 저 오류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저는 작년보다는 오류가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올해도 오류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내년에 조금 더 줄어들 것이라 믿습니다. 계속해서 깨어있게, 그게 깨어있는 거거든요. 내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깨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완성될 수가 없어요. 사람도 조직도 완성할 수 없어요.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으면서 되돌아봐야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주민자치위원회 문제 어느 지역은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 한 번씩 할 때마다 공격 엄청 받아요. 저 방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또 공격 한 번씩 받았죠. 우리 원예 지역위원회가 이렇게 더 기능해야 된다. 더 포용적이어야 한다. 더 개방적이어야 하고 더 인재 영입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얘기했다가 와서 죽을 뻔했습니다. 와서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 얘기가 불필요한 얘기인가요? 우리 간에 분열하면 안 된다. 우리 간에 혼동하면 안 된다. 우리 간에 물어뜯고 우리 간에 자리 싸움하면 안 된다. 얘기했다. 와서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 얘기 하면 안 되는 얘기인가요? 대다수는 지키고 있겠지만 누군가는 또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 안 지키고 있는 분들께 정도로 돌아오시라고 드리는 말씀이고, 잘 지키고 있는 분께는 계속 잘 지켜가시게 깨어있는 정신으로 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말하면서 욕먹을 거예요. 아까 선배님께서 질문 주셔서 윤정현 대표님 이거 얘기한 것 때문에 또 제가 어제만 욕하는 문자를 첫 통 받았어요. 대표님 가는 길에 네가 왜 그러냐 하면서 욕먹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겁이 나서 얘기를 못하면, 물론 이 얘기가 저의 아집에 잡혀서 허위의 얘기면 절대 안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당한 문제적이다, 가치지향적이다,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된다면 욕먹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욕먹어서 입국 딱 해버리면 민주당이 아니죠. 그건 민주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네. 시간이 많이 지난 걸로 아는데 요거는 반갑습니다 선생님. 민주당 현실적인 문제에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언론을 보시고 나서 어떤 지금 상황이냐면은 울산시당에서도 기자회견을 해서 그 부분은 김상욱 의원의 개인적인 소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지방 언론은 민주당에서 시장 출마 또는 구청장 출마한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했을 때 전혀 안 신고했습니다. 그럼 못 실는데 그럼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해? 언론을 또 우리가 갖고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는 어떤 통로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이 김상호 의원 좀 풀어줄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대통령 되시고 나서 언론들과 전쟁을 치르셨어요. 그 전쟁이 정당한 전쟁이었습니까? 부당한 전쟁이었습니까? 철저하게 고립당하고 공격 사실 하면 돼요. 그럼 박수 치겠죠. 그거는 근데 제 사익이죠. 제가 정치적으로 이익을 얻고 싶어서 비유 맞춰주고 좋은 말 해주는 사익입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침해받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공인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받들어야 되는 것은 저희 자리 욕심이 아니라 무엇이 시민들께 더 도움되고 정당한가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울산의 우리 지역 언론 김두경 시장님의 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된 비판의 목소리를 내어왔는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의 기능, 권력 견제와 비판 기능 제대로 수행했나요? 아니요. 그러면 문제 제기를 해야 되지 않나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나요? 그걸 문제 제기 못한다면 우리가 민주의 길로 못 가는 깨어있지 않은 시민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늘 길들이려는 시도는 생깁니다. 저 사실 엄청나게 협박받고 있습니다. 저를 길들이고자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래서 기득권에 길들여져 버리면 아이고 좋은 게 좋은 건데 내가 왜 자꾸 싸워? 아이고 내가 더 잘해줄게요 하고 그럼 거기서 좋아하고 그때부터 하겠죠. 그렇게 길들여지면 또 우리 안에서도 너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너 좀 입 닫고 있어. 그래서 아이고 알겠어요. 좋은 게 좋은 거에 입 닫아 버리면 그렇게 제가 기득권에 길들여지면 이걸 바꿀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못 바꿉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혼자서는 못 싸웁니다. 저 혼자서는 못 싸웁니다. 사실 무섭습니다. 혼자 이 거대한 기득권에 싸우는 거 무섭습니다. 제가 울산에서 강의 한 번 할 수 없었던 것 기득권 카르텔 때문이잖아요. 솔직하게 무섭죠. 힘들죠. 그래서 동지가 필요하고 함께하는 우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깨어있는 시민들의 깨어있는 참 시민들의 조직화된 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기득권과 싸우려면 혼자 못 싸워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화된 힘이 있어야 그게 동지입니다. 그래서 저 앞으로 더 욕먹을 겁니다. 더 고소고발 당할 겁니다. 안에서도 공격받고 밖에서도 공격받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이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길이고 시민에게 도움되는 길이라면 욕먹겠습니다. 공격받을게요. 뭐 칼부림 당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무서우면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만 말씀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짧게 해주십시오. 이 지역구에 제가 소개문자 있습니다. 저는 부산시당 장애 부회장을 맡고 있는 최경식입니다. 지역구는 난 겁니다. 제가 얘기를 듣고 안 하려고 했는데 민주주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6월달에 지방선 가자 하시잖아요. 근데 후배들 보면은 너무 욕심이다. 왜 우리가 1년 동안 사가지고 바깥에 그 추운 데서 해가지고 사비대가 서울 가가지고 닦아놓은 그 밥그릇을 왜 노도 않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보이는 자신이 후보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걸 정당하게 당해서 좀 뭐 공심이 있겠지만 가르치면 좋겠어요. 또는 그냥 다 나오면은 그게 법이라 아니고 불이익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뭐 남갑이니까 우리 남갑 쪽에도 보면 소문인지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이 좀 있어요. 몇 분이. 그런 거는 공정하고 상식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나갈 그런 권한을 주고 좀 더 기다릴 줄 알고 물론 뭐 위원님도 저쪽에 수업주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좀 더 우리 당에 대해서 우리 당에 대해서 더 깊이 파고들고 열심히 좀 해주면 좋겠고 물론 그 후보는 뭐 나오는 건 보내는 거 생각 아닙니까? 근데 내가 볼 때는 욕심이 강하다 이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팁을 드린다면 저 위원님이 이 특검이라 하는데 뭐냐면 3분위 정도만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선생이 좋은 교수가 설명을 하더라도 학생들이 안 받는 건 협박입니다. 아무 10분을 하도 조금이라도 기회 더 받치는 짧은 비수 굵게 해주면 안 좋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예, 말씀 감사합니다. 질문 주셨으니까 저도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가 한 강의 중에는 오늘이 제일 짧았습니다. 제일 짧았는데 서울대가 제일 길었고요. 서울대는 4시간 강의하고 나서 학생들이 가면 안 된다고 또 붙들어가지고 밖에 카페 가서 2시간 더 떠들다 왔는데 열정의 차이인 거겠죠? 고대 갔을 때도 그때 거의 새벽까지 붙들려 있었어요. 강의를 고대 때는 3시간 반을 했는데 학생들이 못 나가게 막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열정의 차이고 관심의 차이고 행동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분도 계시고 길게 나누는 게 부담스러운 분도 계시고 근데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고요. 다수가 만족하는 방향 그리고 이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좀 길어서 힘들으셨던 분들께는 제가 송구하고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점 사실은 오늘 강의 전에 좀 길게 해달라는 요청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율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힘이 없습니다. 뭐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천 관련해서는 공심위에서 잘 결정할 겁니다. 뭐 저도 날아갈 수 있어요. 몰라요. 저는 힘이 없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부분이 중요한 공천의 판단 기준이 되겠죠. 그거의 판단 기준으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해 드렸던 문제제기입니다. 제가 87년 민주화를 선배들이 일으키셨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성공회대 쪽에서 성강에서 민주 선배님들이 모이셔서 그날을 기념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도요. 참 고맙게도 그때 선배님들이 너는 인정한다 와라 하면서 초대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한 2차례 참여했었습니다. 근데 가서 깜짝 놀랐어요. 젊은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때 그분들밖에 없어요. 다 60대, 70대, 80대예요. 50대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로 10년 더 가면 그날의 그 정신이 지켜지고 개선될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배타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대의를 생각해야 한다. 대의, 공신, 진심 너무나 상식적이고 쉬운 말인데 우리가 그걸 지키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꾸 대의를 놔버려요. 대의를 놔버리고 나 대접받아야 되는데 생각이 먼저 와버리고 사심이거든요. 그럼 대의가 깨지고 공심이 깨지는 겁니다. 대의, 공심, 진심 다 동의하셨잖아요. 다 동의하셨어요. 동의하셨는데 막상 실행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되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행동이 대의에 맞는지 공심에 따른 것인지 정말 진심인지 대접받으려고 정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20년 30년 죽을똥살똥 만약에 저라면 당을 고생했다 하더라도 대의를 더 잘 실행해 줄 수 있는 후배가 나타나면 저는 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 고맙다 나타나줘서 나는 못했지만 니네가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으면 해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고생했는데 생각부터 먼저 하면 그 마음에 안 들죠. 아우 언제 왔다고 잘난 체야. 네가 뭐 했다고 잘난 체야. 티집만 잡고 싶어져요. 자, 그러면 대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걸 바라보는 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게 공심에 따른 국민의 마음일까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계속 되묻고 우리가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듣기 싫으시겠지만 자꾸 드리는 겁니다. 남을 비판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배움을 얻어서 우리가 고쳐가는 건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그걸 해야지만 시민들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민주당을 믿어줄 수 있습니다. 우린 더 포용적이어야 하고 더 개방적이어야 하고 더 공정해야 합니다. 그 공정한 기준 중에 당연히 당을 위해 헌신한 부분 평가 항목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또 다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말씀 이렇게 줄이고요.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